오늘은 북한 엘리트 출신 세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모두 남북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단의 현실과 통합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여성은 모두 북한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남한에 오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먼 나라,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인 서영 씨는 당시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도망쳤을 텐데요. 저희 집은 북한에서도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높은 직책에 계셨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북을 결심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이런 부유한 환경이 오히려 탈북 결정을 미루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떠날 이유를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괜찮은 직장도 있었어요.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면서 점점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아 씨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도 북한에서는 나름 괜찮은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당 간부였고 평양에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점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기심이 간절함으로 바뀌었어요. 당시 이들에게 한국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꿈속의 나라 같은 존재였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보는 한국은 정말 화려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경희 씨는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이상향 같은 곳이었어요. 존재하지만 갈 수 없는 곳, 꿈꿀 수는 있지만 현실이 될 수는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정말 신기해요. 이들 각자에게는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때로는 개인적인 비극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주아 씨의 경우는 정말 운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국경을 넘어 밀무역을 하던 중에 납치를 당했어요. 원래는 물건만 넘겨주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요. 하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강제로라도 북한 밖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생활을 보면서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부터 진짜로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희 씨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당에 충성하며 살아오셨는데 막상 돌아가실 때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셨거든요. 그때 이 체제가 정말 우리를 위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셨는데도 결국 우리 가족이 얻은 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커졌죠. 결정적인 계기는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오빠 여자친구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는 그녀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막연한 동경이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충직한 간부로 일하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던 주아 씨는 어릴 때부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당원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의 교육과 환경이 그녀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교육이 체제에 대한 충성을 기반으로 했어요. 의심하거나 질문할 여지가 없었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몰래 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봤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점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남한에 와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남한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와 기회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확신이 든 건 현실의 북한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 속 세계를 통해서였어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체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과 실제 한국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도 컸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남한에 대해 배운 내용들이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 그때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경희 씨는 처음 남한에서 겪은 의외의 문화적 충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화려한 모습과 현실 사이의 차이는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수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실망했어요. 패션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항상 완벽한 메이크업에 예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한국 사람들은 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더 자연스럽고 좋은 거였어요. 음식 문화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김치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배추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깍두기, 총각김치, 오이 소박이 등등 정말 다양한 김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 다 어떻게 구분해서 먹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다양성이 한국 문화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같은 김치라도 지역마다, 집마다 조금씩 다른 맛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질감 속에서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말은 통하는데 문화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풍요와 다양성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적응 과정에서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와 다르다고 실망했는데 사실 현실이 더 좋았어요. 드라마는 꾸며진 거고 실제 한국 사람들의 삶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었거든요. 기초수급비, 병원비 지원 등 남한의 복지 제도를 체험한 이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사회주의 이념이 오히려 남한에서 더 잘 실현되고 있는 듯한 기이한 역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아 씨는 처음 한국의 복지 제도를 경험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기초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병원비 지원 제도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탈북민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무료로요.
북한에서는 무료 의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경희 씨는 이런 경험을 하며 든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고 농담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사회주의라고 배운 것들이 오히려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이런 역설적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계층이 나뉘어져 있고 불평등이 심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들도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담사분이 이건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원이라고요. 주아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회주의가 뭔지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말로만 평등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혜택에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에 계속 의존하고 싶지는 않아요. 빨리 자립해서 저도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한에서는 삼겹살, 순대국, 쌀국수, 그리고 베트남 요리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분은 이런 음식 문화의 다양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희 씨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 음식은 단 것을 빼면 무척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어요. 한국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음식까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음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겹살을 처음 먹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북한에서는 고기가 귀해서 아주 얇게 썰어서 먹었는데 여기서는 두툼하게 구워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음식 같았어요. 순대국에 대한 경험도 특별했습니다. 순대국도 정말 맛있었어요. 북한에도 순대가 있지만 여기 순대와는 조금 달라요. 한국 순대국은 국물이 진하고 고소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추운 겨울에 먹으면 몸이 확 따뜻해져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공유 문화였어요. 북한은 정보가 닫혀 있어서 음식 레시피가 발전하지 못해요. 집집마다 비슷한 음식을 먹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울 기회도 별로 없거든요. 반면 한국의 정보 공유 문화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한국은 인터넷을 통해 요리법이 빠르게 퍼져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이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식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아 씨도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새로운 음식을 해보고 싶어도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보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트에 가면 세계 각국의 재료들이 다 있고 인터넷에서 요리법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음식 하나 해먹는 것도 여기서는 자유예요. 원하는 걸 해먹을 수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북한에서는 있는 재료로만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 음식 중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단 음식은 아직도 좀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이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단 걸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커피 하나 시키는 것도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디카페인, 원두 선택, 라지, 스몰, 미디엄까지 그들이 자라온 사회에서는 없었던 선택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부담까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씨는 처음 카페에 갔을 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카페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직원이 어떤 커피 드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정말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마키아토. 이게 다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선택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종류를 정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디카페인으로 하시겠냐고, 시럽 추가하시겠냐고. 질문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끝인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걸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아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뭘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걸 따라 시켰어요.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로 주세요. 이렇게요. 이런 세분화된 선택이 주는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선택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고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북한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제 취향에 맞게 커피를 주문할 수 있고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 걸 시킬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자유라고 느껴져요. 이런 물질적 풍요 속에서 처음 겪는 심리적 과부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책임도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뭘 선택하든 내 책임이니까요. 북한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서 불만이었는데 막상 선택권이 생기니까 또 다른 부담이 있더라고요. 경희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자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단순히 좋기만 한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선택에는 부담이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 같아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이런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라면 하나 사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살지 고민이 돼요. 북한에서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에 선택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엘리트였던 이들도 북한에서는 물리적 제약과 사회적 신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방송에 출연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아 씨는 북한에서의 신분 제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아야 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일들도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신분에 따른 사회적 제약이 얼마나 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 했고 다른 계층 사람들과는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결혼도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끼리 해야 했거든요.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정말 신기해요. 경희 씨는 방송 활동을 통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연예인분들도 만나고 일반인분들도 만나고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만남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탈북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게 정말 고마워요. 물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음식을 통한 추억과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냉면의 맛도 북한과 조금 달라요. 한국 냉면은 좀 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처음에는 북한 냉면이 그리웠는데 지금은 한국 냉면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둘 다 제 추억이 되었거든요. 수산물에서 느끼는 질감의 차이도 흥미로웠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들도 조금씩 달라요. 같은 물고기라도 자라는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맛과 질감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작은 차이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커피에 대한 추억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도 처음에는 너무 쓴맛이 강해서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커피 향을 맡으면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라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떤 일들, 혼자 커피 마시며 생각에 잠겼던 시간들이요. 스마트폰 하나까지도 삶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신기해요.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니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언제든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고 모르는 것도 바로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작지만 강한 차이들이 새 여성을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다른 문화를 살아온 이방인으로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를 탈북자라고 부르시지만 사실 저희는 다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문화도 우리 문화의 일부이고 한국 문화도 이제 저희 문화가 되었거든요. 주아 씨는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둘 다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경희 씨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도 소중하고 한국에서의 경험도 소중해요. 둘 다 제가 만들어 온 삶의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그 차이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남과 북 사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단순한 탈북기를 넘어서 문화적 충돌과 적응,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언이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이었던 이들도 처음에는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그들을 탈북의 길로 이끌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들에게 예상과는 다른 경험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화려한 모습과 현실의 차이, 복지 제도를 통해 경험한 역설적인 사회주의의 실현, 음식 문화의 다양성과 정보 공유의 자유로움, 일상 속 선택권이 주는 자유와 부담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특별한 존재로 자신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분단 현실의 아픔을 보여주는 동시에 통합의 가능성도 제시해줍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같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통합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까지 이런 소소한 일상의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통일이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만남들의 축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담들이 계속 공유되어서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세 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를 바라며 이들이 남과 북을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해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